안녕하세요. 생각의 창 국어논술학원 고등강사 송희정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2022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이제 어떤 고등학교를 지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마 많이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무조건 금옥여고를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금옥여고를 갈지 배감고를 갈지 이제 조금 많이 고민을 이렇게 양 학교에서 많이 선택을 좀 하시니까요. 아니면 내가 목동고를 갈지 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금옥여고는 이러한 학교다라는 것의 소개와 함께 금옥여고가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학교가 맞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게 도대체 금옥여고는 어떤 학교야? 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금옥여고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내용 중에 또 하나가 바로 내신은 도대체 어떻게 출제가 될까? 라는 거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금옥여고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금옥여고는 내신 따기가 쉽다. 또 금옥여고는 시험 문제가 쉽다. 금옥여고는 학교 분위기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조금 아쉽다. 뭐 약간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당연히 있을 텐데요. 제가 봤을 때 뭐는 맞고 뭐는 맞다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했는데, 사실 정말 내신 따기 쉬운 학교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에 사실 이제 글자들이 나오고 있어서 여러분들 이제 아마 보셨겠지만 사실 이번 2021학년도 기준으로 제가 적은 내용들입니다. 2021학년도에 사실 금옥여고 같은 경우에는 국어 평균이 평균 50점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50점대라는 숫자를 놓고 아마 여러분들도 두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시험이 진짜 어려웠나? 라는 생각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너무 못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드실 것 같은데요. 제일 먼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너무 어려우면 사실 이제 평균이 50점대가 출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정말 어려웠을까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50점대가 나올 만큼 시험이 막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아마 지금 금옥여고 같은 거 이제 상황은 어머님들께서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케이스가 A 부류 정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 지원했는데 이제 떨어져가지고 금옥여고 지원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그냥 뭐 전략적이라고까지 뭐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거창하고 그냥 뭔가 그래도 다른 학교 가는 것보다는 점수가 잘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지원하는 C 그룹의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아이가 어떤 등급을 목표로 금옥여고를 지원한 것인지를 조금 냉철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결국에 1등급은 단 9명만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금옥여고를 이제 내신을 2022학년도 기준으로 5년째 아마 이제 하게 되는 것일 텐데요. 처음에 금옥여고 내신을 지도를 할 때 저도 조금 많이 당황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2등급은 너무 잘 나와요. 2등급은 조금만 공부를 시키면 2등급은 아이들이 잘 이제 등급을 따서 오는데 정말 1등급 받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1등급 정도 구등 안에 아이들을 배출시키기도 쉽지가 않고 처음에는 그 안에서 당연히 전교 1등 만들기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마디로 사실 잘못했다가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를 안 했다라고 하는 정말 2등급만 계속 뜰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적으로 금옥여고를 지원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친구들의 머릿속에 어떤 등급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학종이라든지 아니면 내신 교과 전형으로 대학을 간다라든지 그런 이제 전형에서 사실 2등급이라는 숫자는 뜨면 전형을 살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머릿속에 1등급을 생각을 하시면서 금옥여고에 입학을 하셨을 텐데 정말 뭔가 금옥여고는 쉬우니까 이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입학을 하셨다라는 조금 많이 크게 낭패를 보실 겁니다. 실례로 이제 예비 고3이죠. 2004년도 친구, 이제 2004년도생 친구 중에 한 친구는 신소중 졸업생이었어요. 이제 그때 당시에 신소중 졸업한 친구들이 좀 전략적으로 금옥여고 많이 가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전략적으로 지원을 했다. 자기는 정말 내신을 잘 따기 위해서 갔다.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사실 전략적으로 지원한 친구들이 금옥여고에 적어도 10명 이상은 된다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
10명에서 15명 정도는 아마 전교생 중에 10명에서 15명 정도는 전략적으로 지원한 친구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안에서 9명 안에 드는 것은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금옥여고에서도 1등급을 받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좀 어렵고 많은 노력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2등급이라는 숫자는 사실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조금 받기 수월한 부분임은 분명히 맞다라고 얘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금옥여고 가서 뭐 2등급 뭐 조금 중후반대나 아니면 나 3등급만 받아도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그냥 뭐 금옥여고 진학하셔서 스스로 정도껏 이제 공부를 하신다라든지 아니면 그냥 학원에서 부여하는 정도의 공부만 소화를 하셔도 그 정도의 등급은 나오실 거예요. 하지만 나는 1등급을 받을 거야. 난 전교 1등을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 금옥여고에 들어오셔서는 안 된다라는 설명을 조금 드리고 싶네요. 자, 그 다음에 금옥여고 시험 범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요거를 이제 화면에 띄워봤는데요. 사실 금옥여고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친구들이 알고 있겠지만 혁신형 공립학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사실 변화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전분도 오시고 새로운 선생님이 이제 뭐 학년도 많이 바뀌시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사실 뭐 금옥여고의 출제 성향은 요래요라고 뭔가 딱 말씀을 드리기에는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금옥여고가 사실 최근 3년 동안의 공통점은 외고 작품의 비중이 상당히 조금 많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입학하면 이제 공부하게 될 국어 교과서 목차예요. 신사고 국어 목차인데 1학기 중간고사 때는 이렇게 대단원 1단원과 대단원 3단원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요. 2단원 이제 그다음 2단원과 4단원은 문법 파트인데 요거는 이제 1학기 기말고사 때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학기 중간고사가 됐을 때 시험 범위가 아까보다도 조금 줄어든 게 눈에 보이시죠? 대단원 2개가 아니라 대단원 하나와 소단원 하나 이렇게. 그 다음에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도 소단원 하나와 또 대단원 하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딱 보시기에는 아니 뭐 시험 범위가 많지는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사실 이제 2학기부터는 외부 작품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커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2021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요 외부 작품의 개수가 21개였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금옥여고가 요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가지고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옆 학교인 이제 뭐 목동고라든지 진명여고 같은 경우에는 외부 작품에 대해서 뭔가 공지해주지 않은 또 다른 작품이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게 대다수고 다반사거든요. 근데 이제 금옥여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선생님들께서 21작품이나 되지만 이런 게 나올 거야 이 작품이 하면서 수업을 다 해주세요. 그래서 금옥여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외부 작품을 대비하기에는 조금 수월한 경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유의미하게 보셨으면 좋겠는 게 여러분들 1학기 중간고사 때 이제 보시게 되는 시험 범위가 바로 1단원과 3단원인데요. 여기 이제 자세히 안 보이실 거예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1단원에 있는 내용이 현대시와 그 다음에 이제 고전 소설이고요. 그 다음에 뭐 현대수필, 현대시, 현대소설, 그 다음에 극, 그 다음에 또 이제 수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시험 범위를 말하는 와중에 어떠한 단어들이 제일 많이 반복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바로 현대문학입니다. 현대시, 그 다음에 현대소설 이런 게 굉장히 좀 많이 반복이 됐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금옥여고에서 조금 어쨌든 첫 번째 내신을 잘 보기 위해서는 겨울방학 때 본인들의 학교 출제 성향이랑 좀 상당히 밀접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 수업을 들으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약간 요거 뒤에 거부터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이제 일단 1월 달에 제가 현대문학을 아까 그런 이유 때문에 조금 먼저 구성을 깔아놨습니다. 사실 이제 겨울방학은 정말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이제 여러분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중요한 시기거든요. 근데 그 중요한 시기에 무엇을 어떻게 선택적으로 공부하냐도 굉장히 중요한 계획 중에 하나로 포함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시기니까 그때 현대문학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방학 때 현대문학에 대해서 깊이 있게 조금 해놔야 여러분들이 어쨌든 첫 번째 중간고사 때 뭔가 공부를 하면서 외부 작품이 나와도 조금은 좀 더 수월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선생님 그러면 고전 문학은 저희는
안 하나요? 라고 이제 또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마음 같아서는 저는 정말 겨울방학 때는 뭐 문법이나 비문학이나 현대문학에 조금 집중을 하고 싶은데, 그래도 우리가 3월 달에 학력평가라는 걸 치르다 보니까 그때 아무것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겨울방학 때 2월 달부터는 이제 순차적으로 좀 고전 문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어휘라든지, 아니면 고전 문학은 이제 약간 주제가 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주제별로 조금은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2월 달에 조금 수업을 하고자 합니다. 2월 달이 아무래도 설이 끼어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1월 달보다는 조금 부산스러워지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뭐 교복 맞추러 가기도 하고 예비 소집이 있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조금 많이 붕 떠요. 그래서 그런 기간에는 고전 문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고전 문학을 조금 커리를 짜봤습니다. 사실 아까 앞에 제가 지나간 PT가 하나가 있는데요. 수행평가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금호여고 같은 경우에는 수행평가가 선생님들의 구성진은 많이 바뀌지만 그래도 수행평가는 좀 유형이 좀 고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선생님들께서 수행평가 하셨던 내용들을 약간 그대로 조금 답습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참고로 금호여고는 혁신형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토론이나 뭔가 말하는 수업이 많은 학교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이들이 그런 얘기해요. 그냥 주입식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선생님들이 판서 수업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막 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선생님들께서 이제 물론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막 설명해주면 너네 어떤 시야를 좁히는 거니까 일단 이 작품에 대해서 조원들끼리 한번 토론해봐. 그 다음에 다음 시간 되면 자, 조원들끼리 토론했지? 자, 옆에 모둠이랑 다시 의견을 공유해봐 이러고, 또 세 번째 시간이 되면 자, 그러면 이제 각자 잘했던 친구들 나와가지고 한번 발표해볼까? 막 이러면서 마지막에 약간 마무리해주시고 본문이 끝나는 방식으로 수업을 막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좀 심하게 이제 얘기하는 친구들은 도대체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하는 게 뭐야?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이제 다른 친구들은 이제 좀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냥 선생님께서 뭐가 중요한지 바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뭔가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아이들이 학원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 더 높아지기도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좀 수행평가가 목동고 같은 경우에는 수행평가가 굉장히 많은 이제 단락을 가르기는 하지만 금옥여고 같은 경우에는 수행평가는 사실 선생님들께서 열심히만 하면 좀 성실도 측면으로 많이 조금 채점을 하시기 때문에 뭐 제 시간에 맞춰서 그리고 모둠끼리 하는 이제 수행평가가 많아서 사실 그것 때문에 많이 조금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조원들끼리 협력을 잘 했는지, 그 다음에 완성된 이제 그거의 퀄리티가 좀 높은지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 잘 점수는 주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필평가에 따라서 등급이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의미에서 지필평가의 중요도가 조금 더 많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내가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받기를 원한다면 그냥 보통 정도만 하거나 조금만 더 하면 되겠지만 1등급 받기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면서 내신을 조금 잘 보기 위해서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현대문학 조금 집중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전문학 같이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사실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문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이 촬영을 지금 하고 있는 날짜가요, 2021년도 11월 18일 바로 수능이 치러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능이 끝나고 이제 차츰차츰 이렇게 조금 베스트 오답률 이런 게 올라오고 있지만, 역시나 올해도 이제 비문학이 가장 많이 이제 선배들이 어려워했던 부분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공들여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다만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비문학은 정말 지금 예비 볼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빠르지 않아도 되니까 정확하게 조금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많이 듣는 공통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저는 시간을 재지 않고 풀면 굉장히 점수가 비문학이 잘 나오는데 시간을 재서 그 안에 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아마 마음이 조급해지고 뭔가 막 뒤에 못 읽는 지문도 생기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막 이제 점수대가 많이 낮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중학교 때 공부 조금 했고 그 다음에 중학교 때 국어학원 좀 다녔던 친구들은 1학년까지는 학력평가 등급이 그래도 조금 잘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대충 읽고 대충 빨리 풀고 그냥 이렇구나 이러고 그냥 대충 오답하고 지나간 친구들은
결국에는 2학년 되면 한 등급 떨어지고 또 3학년 되면 한 등급 떨어지고 결국에는 나의 수능 등급이 4등급이 되어버리는 약간 그러한 현상에 직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막 빠르게 풀고 뭔가 막 시간 돼가지고 스탑워치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천천히도 좋으니까 정확하게 접근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조금 익히는 시간으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비문학은 정말 구조가 중요합니다. 어차피 비문학은 같은 내용이 출제되는 게 아니에요. 비문학 말고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는 같은 작품이 아주 먼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출제가 될 수도 있고 뭐 이제 고전시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전에는 이 부분이 출제가 됐는데 다음에는 다른 부분이 출제가 된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다시 재출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비문학은 같은 내용이 출제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비슷한 구조는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구조를 보는 연습부터 해서 차츰차츰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어쨌든 비문학은 1년 365일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월 달에는 여러분들 현대문학이랑 이렇게 비문학을 중심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설명을 조금 드리고 싶네요. 사실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고 싶은 가장 큰 메시지는 정말 앞의 내용이에요. 금옥여고라는 학교는 어떤 학교인가? 그리고 양극화가 굉장히 큰 학교이기 때문에 1등급밖에는 너무 힘들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3등급 이하부터는 얼마나 또 훅훅훅 떨어졌겠어요. 사실 제가 금옥여고 내신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채점했을 때는 점수가 별로 높지가 않아서 뭔가 등급이 잘 안 나올 것 같았는데 막상 나중에 성적표 받아보니까 저 2등급 떴어요. 막 약간 이런 친구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2등급이면 당연히 잘 본 거기는 하지만 사실 점수 자체가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좀 전교생으로 봤을 때 정말 4등급 이하부터는 좀 점수대가 많이 낮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50점대가 나오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금옥여고에 진학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아마 조금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은데 좀 금옥여고만을 위한 이제 컬이라든지 금옥여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학원 찾기도 참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를 아마 조금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소개를 그냥 부가적으로 조금 드리자면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는 앞에 내용이고요. 뒤에 조금 드리자면 저는 사실 이제 금옥여고가 이제 한 2022년도 기준으로 한 5년차 정도 이제 수업을 하는 기준인데 최근 3년 동안 금옥여고 수강생이 가장 많이 증가하기도 했고요. 3년 연속 또 금옥여고에서 전교 1등을 또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나는 이러한 신뢰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이제 측면에서 설명을 조금 드린 거고요. 뭔가 금옥여고나 뭔가 저의 커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문의를 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생각의 창 국어학원 대표 번호로 전화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영상에 조금이라도 많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